우리는 흔히 부자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운이 좋았겠지, 타이밍이 잘 맞았을 거야, 아니면 부모 잘 만났겠지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부자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면 전혀 다른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은 절대 운에만 기대지 않는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은 부자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부의 세 가지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부자가 되기 정말 힘들 거예요. 안녕하세요. 철학과 책을 이야기하는 양곤의 양철복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부자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부의 비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를 통제한다. 확신에 찬 사람들은 기회가 오면 이렇게 말하죠. 이거 대박이래. 이번엔 진짜야. 확실하다니까? 이거 놓치면 너 평생 후회해. 그리고는 가진 돈은 물론 빚까지 끌어다 올인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분만큼은 진짜야 라는 믿음이 이승을 마비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념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흔히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을 무서워하죠.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보다 더 위험한 건 바로 확신이라는 겁니다. 확신은 단 1%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아요. 100%를 믿는 거예요. 만약 자기 승리를 확신하고 카지노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은 100% 이룰 거예요. 100% 확신하고 한 곳에 올인하는 순간 그 판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망할 이유가 없어. 망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확신에 빠지는 순간 신이 도와주지 않은 한 그 사업은 거의 100%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00% 확신에 사로잡히면 단점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장점은 크게 보여요. 그 순간부터 디테일을 놓치게 됩니다. 마치 구멍 뚫린 배를 타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확신 대신 계산된 리스크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일론 머스크도 올인했잖아. 물론 올인했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재산을 다 넣었을 때도 완전히 끝나버릴 선택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파산 직전이었을 때도 그는 투자자 미팅을 다니며 끊임없이 자금을 구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술과 사람만큼만은 끝까지 지켰죠.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판을 남겨둔 거예요. 워렌 버핏은 더 단호했어요. 그의 투자 원칙은 너무 유명해서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1규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제2규칙, 제1규칙을 절대 잊지 마라. 부자들은 항상 이렇게 자문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와도 나는 다시 있을 수 있나? 망했을 때를 대비하지 않는 선택은 결국 리스크 통제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죽을 판에 들어가면 돈은 사람도 남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사업이 망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대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한 방에 끝장날 도박을 하고 있나요? 두 번째, 작게 시작하고 반복하며 지독하게 버틴다. 사람들은 성공을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죠.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대박. 그래서 이번이야말로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쏟아붓기도 해요. 하지만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시작은 아주 작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작하거든요. 작게 시작하고 되풀이하고 또 다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대부분의 사업가들도 사실 처음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시절을 거쳤어요. 여러분 혹시 스타벅스가 처음부터 커피를 팔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커피콩과 커피 기구만 팔았고, 첫 매장은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을 집요하게 반복하면서 지금의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켰던 거죠. 저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처음엔 일본어 강사로 시작했고, 2평 남짓한 공간에 직원 1명 두고 컴퓨터 살 돈이 없어서 할부로 걸어서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1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10명이 되고 어느새 직원이 30명까지 늘어났던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출판 기획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건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해서 이룬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저 작게 시작해서 매일같이 반복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은 시간들, 그 조각조각의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부는 결국 버틴 시간의 총합입니다. 버틴 사람만이 기회를 잡고 버틴 자만이 부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부는 지속의 산물입니다. 시간이 부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버티는 자에게 시간이 부를 데려다 주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단기 성과보다 생존과 지속 가능한 구조를 먼저 고민해요. 10년 뒤에도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눈앞의 유혹보다는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설계하는 거죠. 세상은 점점 빠르게 돌아가지만 진짜 성장은 여전히 느리고 반복적이고 지루합니다.
그리고 그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만이 부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속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 자신을 끝까지 끌고 가는 힘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의욕이 끄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과가 안 보일 때, 세상이 무관심할 때, 심지어 가까운 사람이 그거 해서 뭐해? 이제 그만하지 그래? 이렇게 말할 때도 끝까지 나를 믿고 밀어붙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는 웃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도 고독한 공간에서 수십 번 문장을 고치고 또 고치고, 운동선수는 조명이 끄진 훈련장에서 같은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해요. 진짜 성공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어두운 무대 뒤를 견뎌낸 사람만이 조명받는 무대 위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부자들은 평생 배우고 기록한다.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배움과 기록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분석하고 판단하죠. 근데 진짜 부자들은요, 생각하는 이 습관과 기록하는 습관, 이 두 가지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워렌 버핏은 하루에 80%를 독서로 보낸다고 하죠. 빌 게이츠는 지금도 휴가를 내서 독서 시간을 가질 정도로 책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읽고 적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판단의 힘을 키우는 거죠.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 대통령 기록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퇴임할 때 메모와 연설문, 심지어 사적인 메모까지 철저하게 보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 기록이 한 나라의 역사가 되고 다음 세대가 배우는 교과서가 되기 때문이죠. 기록은 단순히 흔적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지적 자산이 되는 겁니다. 벤저민 프랭클린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는 매일 밤 나는 오늘 무엇을 잘했는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를 적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은 지금도 자기계발서의 고조도로 인용될 정도죠. 단순한 메모가 시간이 지나면 철학이 되고, 그 철학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힘이 되는 겁니다. 저도 출판 기획을 하다 보면 글을 잘 쓰는 사람보다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한 인사이트를 내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처음엔 글이 엉성해 보여도 꾸준히 메모하고 정리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글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 깊이가 결국 콘텐츠가 되고, 그 콘텐츠가 브랜드가 되어 수익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기록의 힘은 그냥 철학적인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냥 우연히 시작한 일기 하나로 1억을 벌었는데 그분이 한 건 별거 없었어요. 매일 부동산 공부한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메모처럼 올린 거죠. 근데 집값이 반등하면서 그 기록이 그대로 시장 데이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인스타그램 계정이 떡상이 되고 팔로워는 하루에 10,000명씩 늘어나서 결국 그 기록이 돈이 되는 자산이 된 거죠. 이게 기록의 무서움입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적은 이 한 줄이 몇 년 후에는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인사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기록의 힘입니다. 기록은 과거를 붙잡는 게 아니라 현재를 정리해서 미래의 방향을 설계하는 행위예요. 돈은 기술로 벌 수 있지만 부는 생각의 깊이와 기록의 내공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록은 당신의 미래의 통장이다. 쓰는 만큼 당신의 내일이 쓸게 된다. 부자들은 절대 머릿속을 비워두지 않아요. 늘 배우고 배운 것을 흘러보내지 않고 기록하고 그 기록을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결국은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남기셨나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흔적을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세요. 감사합니다.